191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어 18년간 한국을 통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사실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지우려고 했던 그 아이였죠. 오늘은 정치적 평가는 잠시 접어두고 그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유년기를 거쳐 자라났는지 그 이야기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의 극적인 탄생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17년 경상북도 금오산 자락의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됩니다. 45세의 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자녀 6을 키우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극빈의 삶. 그런데 또 임신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딸 박기도 같은 시기에 임신 중이었다는 거죠. 엄마와 딸이 동시에 임신? 당시로서는 집안의 수치이자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박정희의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 그녀가 시도한 방법들은 오늘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 간장 한 사발을 들이켜고 알아눕기. 두 번째, 밀기호를 끓여 마시고 까무러치기. 세 번째, 섬돌에서 뛰어내리기. 네 번째, 장작더미에서 굴러떨어지기.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수양버들 강아지 뿌리를 다려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깨어보니 태중의 아이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그런데 며칠 후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마침내 절망한 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디딜방아 머리를 배에 대고 스스로 깔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4살이던 박정희의 누나 박재희는 이 장면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쓸 수 없을 만큼 다쳤지만 뱃속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드디어 포기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솜니불에 돌돌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917년 11월 14일 마당에서 놀던 4살 박재희는 방에서 끙끙 앓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또 아기 지우는 약을 먹고 그러시는구나. 겁에 질린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 오리 2km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꽃신을 신고 돌밭에 넘어져 발등에서 피가 솟구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논에서 나락을 베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데님을 풀어 아이의 상처를 동여맨 후 업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간 부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아기를 씻기고 옆에 뉘어놓은 채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아기가 새빨갛고 꾸물꾸물하던 것이 예쁘게 보였다고 박재희는 훗날 회상했습니다. 그날 초가집 살인문에는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새끼줄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탄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콧감을 넣은 밥물로 끓인 죽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이며 간신히 생명을 이어갔죠. 다행히 열흘 전에 딸을 낳은 누나 박기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동강을 배로 건너 30분을 걸어 친정에 와서 동생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젖을 먹여주려고 자주 상무리에 갔었지요. 2살 때 박정희에게 또 한 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기어다니던 박정희가 문지방을 넘어 시뻘건 화로 속으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온몸에 숯을 뒤집어쓰고 한 바퀴 굴렸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타버렸고 도와주던 누나들마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를 물에 지식여 상처에 발랐고 한 달 만에 겨우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몸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는 평생 소매가 짧은 옷을 잘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적적인 학창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9살이 되어 구미보통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그 자신이 직접 쓴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모동에서 학교까지는 무려 20리 약 8km. 새벽마다 일어나 지각하지 않으려면 뛰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시계도 없던 시절 그는 우체부나 기차를 보며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겨울에는 눈보라 속에서 늑대가 나오는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보라 속에서 늑대 2마리가 희롱하는 걸 보고 겁에 질려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간 적이 있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매일 새벽밥을 짓고 겨울이면 따뜻한 새순물을 방에 들여와 세수를 시켜주었습니다.
학교에 가져가야 할 돈이 없을 땐 달걀을 양말에 싸서 쥐어주었죠. 그걸 들고 가다 미끄러져 달걀이 깨어져도 어머니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셨다. 그 기억은 훗날 대통령이 된 박정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직접 쓴 회고록에는 가슴 뭉클한 추억도 담겨 있습니다. 어느 늦 봄날 학교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혼자 나물 비빔밥을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오느냐?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 하시며 같이 먹자고 하시는 어머니. 보리가 절반 섞인 밥에 비름나물과 참기름을 넣고 비빈 그 맛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의 수업료인 월사금 60전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쌀 몇 대를 팔아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계란 한 개가 일전이던 시절 담배를 좋아하던 어머니는 담배가 떨어져도 아들의 학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돈이 없으면 계란 몇 개를 떨어진 양말에 싸서 주셨죠. 학교 앞 문방구에서 연필이나 공책과 바꾸라고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져 계란이 깨지면 어머니는 꾸지람 대신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았느냐고만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매일 반복된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계도 없이 창살을 보며 일어나 새벽밥을 짓는 어머니. 추운 겨울엔 세숫대야에 더운 물을 방 안까지 들고 와 아들을 깨워 세수시켜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던 그 사랑. 20리 길을 뛰어가며 뒤돌아보면 청령둑 소나무 사이로 흰 옷 입은 어머니가 애처롭게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동네 어귀까지 나와 정희야 하고 부르셨고 여기 가요 하고 대답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들. 집에 돌아가면 구들목 이불 밑에 따뜻하게 넣어둔 밥그릇, 밤새 빨아서 구들목에서 말린 버선, 숙제하다 엎드려 잠든 아들을 깨워 소변 보게 하고 옷 벗겨 재워주시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훗날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연관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잊지 못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비름나물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부인에게 자주 부탁해서 비름나물 비빔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급속한 산업화로 비름나물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게 되었죠. 이를 안 청와대 부속실장과 부관들은 직접 씨앗을 사서 청와대 본관 뒷동산에 작은 밭을 만들어 비름나물을 길렀습니다. 보리 섞인 쌀밥에 비름나물과 고추장,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으며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마치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겨울밤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도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온 가족이 한방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형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아버지는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나가 형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셨죠.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가 홍시나 콧감을 내오시거나 남은 밥에 김치를 찢어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묵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죠. 이런 소박한 밤참이 시골 농촌 겨울밤의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때 버려질 뻔한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아이.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아이. 그 아이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가족의 헌신으로 마침내 성장했고 훗날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경상북도 금오산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그곳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박정희 누나의 직접 증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나의 소년 시절에 기반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고증과 팩트체크를 거친 역사인물의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